네, 그래서 사실은 지구과학 문제를 얼마나 풀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고3이 됐잖아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부터는 공부량이 중요한 변수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얘도 열심히 해, 쟤도 열심히 해, 앞도 열심히, 뒤도 열심히, 좌우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얘는 변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저는 그냥 열심히 하는 걸 가정해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열심히 하는 사람들끼리의 싸움에서는 공부량이 변수가 안 되고 뭐가 변수량이 되냐면 기억을 얼마나 하느냐, 내가 들이부은 거 중에 얼마나 부여잡고 있느냐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점점 공부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심플하게 보는 모의고사만 해도 강제로 3모, 5모, 6모, 7모를 보나? 9모만 해도 벌써 모의고사 4개가 쌓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위해서 엄청나게 또 많은 셀프 공부를 하겠죠. 그러면 이 공부량이 점점 늘어가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 공부량만 늘리면 성적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시가 모의고사 시간 재고 풀고 채점한 다음 점수 보고 오답 안 하고 넘어가. 그리고 그냥 막 10세트, 20세트 풀어. 성적 늘까 안 늘까? 절대 안 는다라는 거죠. 그게 왜 안 느냐면 심플하게 기억하는 공부량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세트를 풀어도 내가 왜 틀렸는지 모든 선지를 분석하고 왜 맞았는지 맞은 것도 봐야 돼요. 맞았는지 근거까지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 연습을 3세트를 씹어먹은 사람이랑 아까처럼 그냥 풀고 채점하고 넘기고를 20세트 한 사람이랑 근데 단언컨대 이 사람이 더 성적 금방 오릅니다. 3개 제대로 푼 사람이. 동의하실 거예요. 아마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리고 이게 점점 더 중요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공부량이 점점 늘어나고 올해 수특 풀어보셨죠? 풀어보시면 알 텐데 분명히 저랑 수업 열심히 따라오신 분들도 쌤 이거 처음 듣는 선지인데요? 하는 것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저도 항상 매년 풀 때마다 와 이거는 전공 혹은 G2에서도 다뤘던 건데 여기까지 이렇게 변형돼서 나오네라던가 살살 건드리네라던가 이건 나도 진짜 처음 보는데 라던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냥 어제 그제 푼 건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걔가 여러분이 수능 날까지 잊지 않고 가져갈 자신이 있나요? 솔직히 난 별로 없거든. 나도 자신이 없는데 여러분은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해지는 건 사실 요 노란색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과목을 공부하든 특히 지구과학이라든가 아니면 생명과학이라든가 조금 암기가 주가 되는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량이 늘어나면 외우고 기억해야 될 공부량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얘를 정리할 수 있는 노트나 교재를 하나 딱 잡아서 짜자자자자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걔를 평소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지. 평소에 스트레스 받지 않다가 예를 들면 다음 주 모의고사다 그러면 그때부터 슬슬 읽어봐. 그러면서 지엽적인 거 좀 넣어놓고 모의고사 한번 풀고 잠깐 까먹었다가 주요한 내용 위주로 가다가 다시 또 한 6모 전, 한 1, 2주 전에 다시 지엽 노트 펼쳐서 또 열심히 보다가 시험 봤다가 6모에서 또 배운 게 있겠죠? 또 적었다가 보충했다가 또 이제 잠깐 까먹고 있다가 주요 내용 위주로 가고 있다가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지엽이었던 내용이 나한테 어느 순간 가지였던 게 되게 줄기로 살이 붙기도 하고 익숙해지다 보면 그냥 외워지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혼자서 셀프로 정리하는 시간을 꼭 마련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은 심플하게 보세요. 심플하게만 봐도 여러분이 공부할 강제로 하게 될 게 3모, 5모, 6모, 9모에 국영수, 탐구 2개, 영어에 한국사 다죠. 수특도 나올 거고 나왔고 수완도 이제 나올 거고 여러분이 각자 공부하신 인강이든 학원이든 교재도 있을 거고 심지어 여러분 9모 정도 끝나면은 교과서도 한번 정독해야 돼요. 왜냐하면 출제 기준이 엄밀히 말하면 지구과학원 교과서일 테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한 과목만 해도 이만큼의 덩치인데 얘를 그 많은 과목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겠다? 쉽지 않습니다.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목이 터져라 항상 말했던 거지만 지구과학원 문제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총 몇 문제 있죠? 20문제 있습니다. 그렇죠? 2점 몇 개? 10개. 3점 몇 개? 10개. 딱 그래서 20문제고 2 곱하기 10 더하기 3 곱하기 10 하면 딱 몇 점? 50점. 몇 분 동안? 30분 동안. 이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점을 만약에 1분 주고 3점 2분 주면 딱 시간이 어떻게 되죠? 1분 10개, 2분 10개니까 딱 30분 맞죠?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왜? 마킹 못 하셨잖아, 마킹.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배정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심지어 여러분 풀어보셔서 알겠지만은 3점짜리에 해당하는 좀 어려운 문제들, 3문제에서 한 5문제 정도 사실 이 설정해 놓은 2분보다 더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 거죠? 2점을 그치. 2점을 1분 이내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과탐은 특성이 뭐냐면 초단위로 진행되는 겁니다. 초단위로. 내가 예를 들면은 2점짜리 1분 부여해 놓은 세팅에서 첫 페이지에 있는 네 문제를 대기하는 동안 눈으로 풀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난 지금 몇 분 번 거죠? 4분 번 거죠. 벌써 2점짜리 4개를 만약에 해결했다면. 근데 보통 쉬운 3점 하나 껴있거든요. 그럼 한 3분, 4분, 5분 번 거죠. 그치? 제가 그 팁도 줬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 눈으로 풀었는데 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뭘로 체크한다? 손톱으로 눌러놔라. 그치? 그게 다 초를 다투는, 촌각을 다투는 시험이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이 2문제 정도만 제껴놔도 마킹할 시간은 남잖아요. 그죠? 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근데 그게 왜 더 힘들고 벅찰 거냐면 30분 뒤면 집 간다니까? 풀기 싫다니까? 힘들다니까? 지쳐서 집중도 안 되고 20몇 분 뒤면 집 가고 핸드폰 받는다니까? 아, 그냥 풀지 말고 그냥 가면 안 되나? 생각이 안 들 것 같지? 3모, 5모, 6모, 9모 풀면서 그 시간 와보세요. 12모의고사 당신들 보실 때 이미 막 엎드려 자고 지쳐있더만. 힘든 시간에 초단위로 진행되는 시험을 실수 없이 해야 된다. 되게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 말은 정말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하셔야 되고 그 연습을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2점짜리 문제들은 1분보다 빠르게 푸셔야 되고 마킹 3점 시간 당연히 확보를 하셔야 되고 얘를 위해서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조언을 항상 드리냐면 시간 재고 푸는 연습을 해요 라고 진짜 목이 터져라 얘기했죠 작년에. 그랬더니 제일 많이 되돌아오는 답변이 뭐냐면 선생님 뭐 저 대기해양 파트 아직 공부 못해서 뭐 우주 파트 공부 못해서 한 세트를 30분 잡고 못 풀어요 가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인데 제가 항상 말했죠. 개별 각각의 문제들의 시간을 설정하고 모든 문제의 시간을 재면서 푸는 연습을 하시라고. 뭔 얘기냐면 우리가 최소 2점짜리가 1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2점짜리 문제를 푸실 때 1번, 2번, 3번, 4번 네 문제를 풀 때 지금 몇 분이죠? 1시 34분이죠. 그럼 그 네 문제를 몇 분까지 끝내야 되는 거예요? 1시 38분까지 라고 생각하고 풀라고. 그렇게 하고서 내가 다 풀었는데 딱 시간 보니까 38분보다 먼저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잘 푼 거죠. 칭찬해줘야지. 어떻게 하면 더 그 네 문제 다 맞았는지 확인하고 당연히 정답률은 중요하니까 다 맞았으면은 칭찬해줘야지. 근데 만약에 딱 풀었는데 38분이 아니고 39분 40분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넘어가 시간이. 38분에 끝내고 답을 찍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줄줄줄줄 끌면서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간은 정해져 있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만약에 네 문제를 2점짜리 38분까지 못 풀고 시간이 끌리고 있다라는 건 걔네를 맞춰야 본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매몰 비용 생각을 해야지. 뒤로 넘어가서 다른 문제를 손도 못 대고 끝나는 시험이 제일 후회가 많이 남고 제일 재수하는 시험입니다. 뒤에 풀었으면 이라는 if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이 됐으면 일단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분석해낸 근거로 답을 찍은 다음에 그 다음 답지랑 비교해봐. 바로. 그러면 분명히 풀린 게 있고 맞은 게 있고 틀린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럼 내가 왜 그 선지를 시간 내에 해결하지 못했는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다 보면 분명히 내 문제가 4분 안에 끊깁니다. 그때부터는 어떤 작업? 다 맞추면서 4분보다 빠르게 맞추는 작업. 이런 연습을 매 문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그냥 시간 관리가 됩니다. 시간 관리는 하는 게 아니고 됩니다. 성적은 올리는 게 아니고 오릅니다.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개별 문제들의 시간 설정해서 항상 공부를 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3점짜리를 2분 만에 푸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럼 이런 거는 지금 36분이잖아요? 그럼 몇 분까지 풀어야죠? 3점짜리? 38분까지 풀어야죠. 근데 높은 확률로 38분 내로 못 끊는 문제들이 많아요. 3점은. 그러면 3점은 그냥 에잇! 아쉽네? 이러고 더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그냥 내가 지금 더 이 정도에는 끊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다 뽑아버리면 아쉬운 문제들이 많거든요. 퀄리티가 좋은 문제들 많으니까. 그런 거는 에잇! 넘어가 버렸네? 그럼 그냥 일단 편하게 한번 진짜 고민을 해보자. 특히 수학 4점짜리 문제를 4분 내로 풀란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친구 중에 하나는 그 고대 수학과 가가지고 거기서 과탑해가지고 이번에 서울대 대학원 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수학 4점짜리 문제를 30번이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고민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이것이 자습을 하고 있다가 30번이 안 풀려. 걔를 붙잡고 오전 내내 막 날 괴롭혀 막.
이거 아니냐 저거 아니냐. 그런 것 같아. 자습해. 나 딴 거 해야 되거든. 점심 먹을 때도 계속 그 얘기해. 막 30분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맞는 것 같아. 난 단어 외우고 있어. 막 오후 자습하는데도 계속 막 이거 평균값 정리 막 이렇게 막 이거 어떻게 하면 맞는 것 같아. 계속 자습해. 저녁 먹을 때도 그 얘기하고 심지어 8교시, 9교시, 10교시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그 6시부터 밤 10시 자습까지도 계속 그 문제만 하고 있어. 그리고 밤 10시부터 11시 자습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걸 봐. 그리고 다음날 와서도 그거 얘기해. 그래서 아니 얘는 도대체 한 문제를 하루 종일 고민해서 어디다 쓰겠다는 거야. 다른 공부는 언제 하는 거지? 근데 결국엔 그걸 풀어내더라고. 답지를 절대 안 보는 거예요. 그 친구는. 내가 교과서 펼쳐서 내가 갖고 있는 개념을 조합해서 계속 도전해보고 사실 이 작업을 시험장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3점이나 4점짜리는 그 정도의 시간을 투자했던 친구도 있다. 물론 그게 바람직한 공부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니라고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친구는 참고하세요. 과고를 준비했다가 떨어진 친구라서 원래 수학적인 쪽에 관심이 워낙 많았던 친구니까 그런 게 가능했던 거기도 한데 다른 과목도 워낙 잘했고 3점짜리라든가 수학에서로 얘기하면 4점이죠. 이런 거는 여러분이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됐죠? 마지막으로 오늘 3학년 선생님들 회의 자리에서 공유된 자료인데 이게 서울특별시 교육청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집단이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서울 소재 대학 있는 학생들인지 아니면 전체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새로운 그래프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X축, Y축 단위 그죠? X축이 뭡니까? 369 수능이고요. Y축이 뭐죠? 네, 국수탐 두 과목의 100분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사실 여기는 뭐 최상위권이고 여기는 조금 이제 중위권으로 가는 거죠. 이게 좀 그래프가 너무합니다. 여기 0부터 60까지가 없죠. 네, 이게 알아서 보세요. 이게 밑바닥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여기 올라갈 수 있죠? 네. 근데 재밌는 게 이거예요. 뭐 저기 보지 말고 어떻게 되죠? 최상위권이든 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 다 내려갑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그쵸?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재수생인데 솔직히 말하면 재수생은 큰 변수가 안 됩니다. 저는 제가 현역일 때 재수생 들어와도 제 성적이 유지되거나 올라갔어요. 재수생은 사실 큰 변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재수생도 허수가 많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예요. 그냥 재수학원에 앉아있는 친구들 많거든요. 대치동 과외하거나 학원 강사 나가면 똑같아요. 그냥 이러고 동태눈깔 오히려 안타까운 친구들 많아요. 왜냐하면 재수가 진짜 힘든 이유가 뭐냐면 대학교를 간 친구들은 지금 술 먹고 있는데 난 재수학원 했거든요. 제가 우리 반 상담할 때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해야 될 걸 해야 될 시기에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야 될 걸 해야 될 시기에 하지 않아서 해야 될 걸 하지 말아야 될 시기에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박수를 보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해야 될 걸 결국엔 평생 하지 않거든요. 지금 이 시간이 성적이 올려라 뭐 제가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왜 맨날 열심히 하라고 하냐면 지금은 해야 될 시기라고 여러분한테 기회를 준 거고 이 기회가 있을 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해야 될 때 해야 할 힘이 없는 사람이 돼요. 진짜로. 성적 얼마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기준은 나야. 내가 부끄럽지 않으면 돼. 근데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부끄럽지 않아요 지금? 아쉬울 걸 조금? 더 할 수 있을 걸?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재수생이 들어온다고 해도 상위권은 성적 변동 거의 없어요. 진짜. 그래도 최상위권이 아니고 상위권이 아니고 한 중위권은 성적 변동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재수생과 여러분의 차이점이 전 큰 게 딱 하나 있다고 보거든요. 뭘까요? 맞습니다. 절대적인 공부 시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등교해야 되죠. 2학기 때 뭐 자기는 수시 생각 없다고 하지만 막상 옆에서 카드 쓰는 거 보면 쓰고 싶을 거거든. 조사해야 될 거고 막 논술 써야 되냐, 학종 써야 되냐, 뭐 해야 되냐. 정신이 흐트러져요. 사실 절대적인 시간 차이는 별로 안 큰데 여러분의 뇌가 두 개로 쪼개지는 거죠. 정시만 가는 재수학원에 비해서 뇌가 두 개로 쪼개지면 집중력이 분산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수시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던가 때문에 멘탈이 조금 흔들릴 수 있다. 또 저희 반 상담할 때 많이 얘기를 했는데 9월달 되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주변에 있는 애들이 어디 썼다더라. 뭐 서울대 세트 제일 뭐 고대 썼대, 연대 썼대 하면서 쓴 애들이 붙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괜히 또 뜹니다. 그래서 완전 제가 그거 짓밟아 놓을 거거든요. 왜냐면 니네들이 붙어봤자 서울대랑 동문이잖아요. 다를 바도 없는데 왜 이렇게 붙지도 않는데 깝치지? 그쵸? 다 밟아 놓을 거예요. 붙어야 어깨동무 할 수 있는데 붙지도 않았는데 지금 어깨동무 걸치려고 하면 저는 용서 못 합니다. 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분위기 해치니까. 너무 싫어요.
다 잡을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이 성적이 내려가는 거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걸 사실 통계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흔치 않다라는 거를 눈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계속 등급이 나오고 백분율이 나오는데 1등급을 넘고 싶어. 근데 계속 막 4등급 안으로 못 들어가고 4.3으로 계속 막 아쉽게 걸치는 거야. 막 369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개 잘하는 겁니다. 왜? 원래 밀려났는데 버티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369 계속 진행되면서 버티기만 해도 성적이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대부분 밀려나니까. 버티고 있으면 이기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 했었잖아요. 작년에. 버티는 게임이 되면 오히려 쉬워진다고. 왜냐하면 대부분 그냥 열심히 하려고 잘 하려고 하는데 버티는 게임이면 밀려나지만 않으면 이겨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야 그냥. 잘할 필요 없어. 버티는 거야. 수능까지 버티는 거예요. 내려가는 게 왜 그럼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냐면 최저 등급 맞출 때 3, 6, 9 가는데 막 내가 최저가 어느 정도 맞는 등급인 것 같아. 막 그러니까 9월 모의고사 봤는데 어느 정도 최저가 맞고 정시성 등급이 잘 나오면 안 해요. 왜냐면 내가 그랬거든. 내가 서영고 서성을 썼더니 다 된 것 같았거든. 안 했어요. 고등학교 생활 처음으로 선생님한테 혼나서 맞다가 엉덩이 맞다가 매가 부러지고 막 이랬어요. 정신 차리라고. 근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요 사이 동안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왜? 내가 안 들었거든요. 안 들려. 그래서 원서 깔 때 서영고 서성한 썼는데 아래부터 깠거든요. 한 깠는데 떨어졌고 성 깠는데 떨어졌고 서 깠는데 떨어졌고 고 깠는데 떨어졌고 연 깠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서울대가 붙은 거야. 진짜 엉엉 울었어요. 왜냐면 지구과학교육과라는 초점화가 딱 됐기 때문에 그랬겠죠. 근데 나중에 추합으로 연대랑 아니지 고대랑 성대까지 붙었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나중 얘기고 처음 깔 때 그때 이게 하나씩 탁탁탁 빨간색 불합격 박혀 있는데 와 진짜 이 2달 진짜 열심히 할 걸 막 그렁그렁 하고 있었거든. 그러다가 파른 서울대 딱 열었는데 합격 어드미티드 딱 써 있거든요. 진짜 그냥 엄니랑 같이 오는데 드르륵 흐르더라. 제 인생에서 행복해서 울어본 게 처음이었어요. 진짜 드르륵 흘렀어 그냥.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왜 하냐면 좀 더 와닿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보다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나도 그렇게 불합격 빨간색 받아볼 수도 있겠고 그렇게 파란색 어드미티드 써있는 합격 보면서 울어볼 수도 있겠구나. 지금 3월이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6월, 9월 가면은 저 사람 닥치지 왜 자습시간 방해할 거잖아. 그때는 알아서 닥치고 있을 거예요. 근데 3월이니까 첫 주니까 해드리는 겁니다. 제 얘기로. 그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의대 정원이 발표가 됐죠. 확장한다고 3,000명 넘게로 알고 있는데 그죠? 네. 2,800이라고 처음에 얘기했는데 3,000명 넘게 증원한다고 확정이 된 걸로 알아요. 또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그 자리를 노리는 분들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아 미안합니다. 약간 그 표현이 애매하네요. 어쨌든 저보다 여러분보다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니까 그런 도전을 할 거잖아요. 사실 저도 볼까 생각 중이 아니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분명 그분들이 잘하는 분들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생업 중에 시험 공부도 같이 해서 응시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이 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드롭다운 되는 폭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여러분이 좀 엉덩이 부여잡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입니다. 오랜만에 진짜 두서없이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떠들었는데 네. 몇 명이나 볼진 모르지만 참고하시고요. 고생하십시오. 지구과학 합시다 이제.